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래만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요. 건강하게, 품위 있게, 아프지 않고 끝까지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0대 이후의 삶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면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비로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70대에 이렇게 살면 장수한다. 세월이 알려준 진짜 비결을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아프지 않게 조용히 살고 싶다. 하지만 몸은 움직인 만큼 오래 갑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기력은 걷는 데서 생겨난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고 집에만 머물면 몸의 기운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버립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장수 송시열 선생은 나이 들어서도 하루에 수십 리를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걸으며 생각하고 걸으며 세상을 느끼니 마음의 병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딱 한 걸음이라도 어제보다 더 걸으면 그게 바로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공원 한 바퀴, 집 앞 슈퍼까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 몸을 살립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독하고 술보다 아프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들고 대화 나눌 사람이 없어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강력한 약은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다. 예전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시시콜콜한 대화도 좋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옛날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 많고 사교적인 성격, 아내는 늘 집 안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아내는 문을 닫고 혼자 울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 할머니가 매일 문 두드리며 같이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돌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내였던 할머니는 오래오래 웃으며 살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고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건강도 끊어집니다. 세 번째 비결은 먹는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식사는 맛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예전처럼 밥 두 공기 먹고 기름진 음식 즐기다 보면 혈압과 당뇨는 어느새 삶을 위협하는 괴물이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젊어서의 기름은 혈로에 남고 늙어서의 기름은 병으로 남는다. 하루에 한 번은 가볍게 먹고 과일 한 조각, 야채 한 접시, 따뜻한 국물 정도면 몸이 참 고마워합니다. 또한 과식보다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말. 수많은 장수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움직인 만큼만 채우는 것. 그게 진짜 내 몸에 좋은 식사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인생은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
서운함, 집착, 이런 감정들은 마음의 독입니다. 옛 선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낫는다. 살다 보면 기억만 해도 답답한 사람, 생각만 해도 속상한 일,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결국 나만 아픕니다. 내려놓는 순간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오늘 지나간 일, 내일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세요. 지금 웃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70대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결국 나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몸은 가볍게, 마음은 더 가볍게. 이 인생은 가벼울수록 길어집니다. 이제 남은 장수 비결은 70대 이후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번째 비결은 남은 시간에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젊을 땐 내일이 당연했지만 70대부터는 내일은 선물입니다. 오늘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기대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삶은 멈춥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기대를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한 발 더 걸어볼까? 오늘은 새로운 얼굴과 인사해볼까? 내일 아침엔 내가 좋아하는 국을 끓여볼까? 자잘해 보여도 그 설렘이 우리 몸 안 깊숙한 곳에 생명력을 깨웁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품고 있기에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6번째 비결은 열정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낚시, 화분 가꾸기, 글쓰기, 사진, 단 한 가지라도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엔진이 됩니다. 실제로 장수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남아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과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 두 사람의 건강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부터 천천히 벌어집니다. 옛날 한 마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이에서 작은 천 조각과 가위, 그리고 색색의 실을 발견했지요.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한 땀은 내가 내일을 살기 위한 약이다. 그 할머니는 바느질 하나로 자신의 내일을 이어오셨던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마음을 담아 하루를 채워가는 태도, 그것이 곧 장수의 열쇠입니다. 7번째 비결은 무엇이든 진심으로 웃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웃는 순간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심장도 더 건강하게 뛰며 암을 막을 수 있는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웃음은 그 자체가 공덕이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잘 웃습니다. 말도 한두 마디 하고 표정도 수수하지만 웃음만큼은 진심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말 한마디 건넬 때마다 깔깔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일도 그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8번째 비결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남들보다 더 남들처럼 무언가 해내야 했지만 70대
이후의 삶은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이 등산 가면 나는 공원 벤치에서 햇살을 받고, 남들이 여행 가면 나는 집 앞 꽃을 바라보며 차 한잔 하면 됩니다. 경쟁에서 벗어난 삶, 그 자체가 휴식이고, 그 휴식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옛 속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으면 서서 일하지 말고, 앉아서 일하지도 말고, 눕지도 말고, 살살 움직여라. 나이 들면 더 크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슬며시,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9번째 비결은 자신을 예쁘게 돌보는 것입니다. 예쁘다는 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태도가 건강한 장수의 기초가 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소중하니까 나를 위해 조금 더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10번째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순간 심장과 뇌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약보다 빠르고 운동보다 강하다. 매일 아침 눈 떠서 숨을 쉬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인연, 좋은 건강이 찾아옵니다. 정리하자면 70대 이후에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몸은 가볍게, 마음은 가볍게, 인간관계는 따뜻하게, 삶은 천천히, 웃음은 크게, 희망은 잃지 않는 것. 이 5줄 안에 인생 후반부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도 그 시간은 훨씬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선물이 되도록 당신의 남은 날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